안녕.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판구조론의 역사를 쭉 들으면서 그 판구조론이 정립되기 전까지 그것들을 내세우기 위한 증거들, 그리고 그 증거들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까지 쭉 배웠어요. 자, 이제 오늘은 판구조론을 마무리하면서 판구조론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판이 뭐냐? 일단 지구는 핵, 멘틀, 지각 이렇게 나뉘는데 그건 뭐에 따라서 나눈 거다? 성분에 따라서 나눴다. 자, 근데 성분으로 말고 성질, 딱딱하냐 유연하냐 성질에 따라서 나누면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암석권은 지각부터 상부 멘틀까지 그리고 유연한 부분 연약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딱딱한 암석권,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한 이 암석권을 바로 판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이제 판인데 그 판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지금의 모양 형성했다는 게 바로 판 구조론이죠. 자, 그러면 판 구조론 어떤 판들이 돼 있나? 자, 이런 판들 쭉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 이 판이 무슨 판이고 이런 거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런 글씨들 없는 그림만 하나 딱 주고 필리핀 판이 어쨌다, 북아메리카 판이 어쨌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판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유럽이랑 러시아 있죠? 유라시아판. 여기 아라비아반도 아라비아판. 아프리카 있으니까 아프리카판. 여기 인도 있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있으니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여기는 필리핀 있는 쪽이 필리핀판, 태평양판, 코코스판, 나즈카판, 남아메리카 있으니까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해 바다 있으니까 카리브판.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태평양판은 바다 있으니까 해양판이겠고, 유라시아판? 큰 대륙이죠. 대륙판이겠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은 뭐지? 여기는 대륙이니까 대륙판에 해당하고 이쪽은 또 해양판에 해당하고 그래요. 대해판. 자, 이렇게 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 수렴하는 부분, 판끼리. 자, 그리고 또 판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 발산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 해령이겠지. 근데 그 해령의 사이에 껴서 그냥 발산도 소멸도 아니고 서로 그냥 마찰만 되는 이 부분, 이런 게 바로 보존형 관계. 그리고 서로 방금 해령에서 한 것처럼 좌우로 갈라지는 곳, 발산형 관계. 자, 그래서 이 각각에서 어떤 지질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수렴형 경계는 근데 두 가지야. 서로 밀도가 다른 판끼리 만났을 때, 예를 들면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났을 때, 아니면 밀도가 같은 대륙판끼리 만났을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선은 대륙과 대륙끼리 수렴할 때부터 볼게요. 자, 인도가 원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 위랑. 근데 신생대 때 중요합니다. 신생대 때 점점 이렇게 와서 대륙에 꽝 부딪혀. 근데 얘도 대륙이고 얘도 대륙이야. 같은 대륙끼리 부딪혔네. 둘 중에 밀도가 높은 게 없어. 밀도가 높으면 아래로 섭입해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밀도가 똑같아. 근데 얘네 대륙들은 해양 지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죠. 밑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서로 꽝 부딪히니까 대륙과 대륙이 서로 밀어 올리겠지? 부딪혀 서로 계속 밀어 하면서 땅이 솟아올라. 그게 바로 이 히말라야 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첫 시간에 이걸 물어봤죠. 산이 왜 생길까?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지각끼리 서로 힘겨루기를 한 결과가 바로 산이에요. 네, 그런 눈으로 한번 땅을 봐보세요. 땅이 되게 신기하고 그냥 산은 산인가 보다, 물은 물인가 보다 했는데 그 산들이 마치 촬영놀이 같이 와, 저렇게 밀어올리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었을까? 이런 눈으로 지구를 바라보면 되게 지각이 되게 재밌게 느껴져.
그래서 대대 수렴시에는 대륙 수렴시에는 두 판 모두 밀도가 작아서 어느 깊이 이상으로 수렴을 못해. 그리고 서로 밀어붙이니까 서로 밀어붙이는 힘을 횡압력, 그 반대 서로 잡아 당기는 건 장력인데 이 횡압력에 의해서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게 그 예시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매년 수십 센티미터씩 높이가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수렴의 경계 중에서 이번엔 대륙과 해양 지각이 부딪혔을 텐데 둘 중에 밀도, 계속 밀도 얘기 나오죠. 누가 더 높아요? 해양이 더 높아요. 그래서 둘이 꽝 부딪히면 해양 지각, 더 무거운 녀석이 아래로 파고들어요. 네. 근데 파고들면서 얕은 곳에서 나타나는 지진을 천발 지진, 그 다음이 중발, 그 다음 제일 깊은 곳이 신발 지진인데 이렇게 지진이 쭉 일어나면서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열까지 합쳐져서 화산, 마그마까지 발생해서 화산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렴의 경계에서는 베니오프대에서 천발부터 중발, 신발까지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뜨거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마그마까지 발생해서 바로 화산 활동이 생긴다. 자, 여러분들 그럼 방금 전으로 돌아가 볼게. 대륙과 대륙에서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밀도가 낮아서 지하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 활동은 없어요. 이게 항상 눈 쌓여 있잖아. 화산 있었으면 여기서 막 뜨거운 용암 분출하고 했겠지? 화산은 없어요. 대륙과 대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화산과 마그마가 다 생긴다. 자, 이번에는 보존 경계에 두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 해령 양쪽에서 갈라져. 근데 이 중간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그냥 서로 마찰만 일어날 뿐 발산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존되는 이 보존 경계를 바로 변환 단층,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변환 단층,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존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 보여줄 테니까 바로바로 그 예시를 한번 말해볼래요? 자, 발산형에서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네. 이런 곳은 어디 있을까요? 네,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 해령 발생하는 거 배웠었죠. 대륙과 대륙이 멀어져요. 어디 있을까요? 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판 있고 또 여기에서 서로 멀어지면서 생기는 이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이곳을 뭐라고 하죠? 열곡대라고 했었죠. 언젠간 여기도 엄청나게 큰 바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양과 대륙이 섭입하네?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해양이 파고들면서 대륙이 있고 해양이 파고들면서 여기 이 구덩이, 해양 구덩이를 뭐라고 하죠? 해구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깊어지면서 뜨거워지니까 마그마가 발생해서 땅이 솟아올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일본이야. 자,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 그런 게 뭐가 있어? 네, 인도판이 위에 있는 대륙판에 충돌하면서 서로 둘 중에 무거운 녀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밀기만 하면서 솟아올라. 그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 지금도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얘네들은 방금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봤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지질 활동들을 정리한 거야. 이거 한번 쭉 여러분들도 노트에 써보면서 이런 판에서는 이런 지각 변동 일어나는구나. 이걸 쭉 정리해 놓으면 좋을 거예요. 오케이? 네, 대륙과 대륙이 충돌할 때는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지구가 북극이 어디예요? 북극. 북극곰 사는 곳이 북극. 근데 그 북극의 딱 기준이 뭐야? 바로 자전축이야. 지구가 자전하는 축이 되는 곳. 그게 북극이야. 그래서 이거를 진짜 북극에서 진북. 쌤, 그러면 가짜 북극도 있어요? 가짜 북극이 아니라 지구가 자기장을 형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석은 없지만 마치 거대한 자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N극, S극.
그래서 이 지구의 자기장을 기준으로 자,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자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N극이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가 자북인데요. 자, 그러니까 진북이랑 자북이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북을 봤을 때 이 나침판 봐보세요. 지구 이거는 사실 진짜 있는 자석은 아니고 가짜 자석이야. 지구 자기장을 설명하기 위한. 그럼 이제 지구 위에서 사람들이 나침판을 딱 보면 나침판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자기장 따라서 N극이 네, 이 자기장을 따라서 나침반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해서 북극에서는 완전히 수직으로 네, 이렇게 N극이 가리키고 아 여기가 자북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자북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자북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자 근데 옛날에 이제 유럽에 있는 암석 덩어리들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암석 덩어리를 지괴라고 하는데 지괴들의 이제 고지자기를 분석했어. 고지자기를 분석한다는 건 뭐야? 걔네들이 딱 처음으로 암석이 생성됐을 때, 그러니까 딱 퀴리 온도에 도달해서 그때 형성된 자기장을 분석해 보는 거야. 자, 자기장을 분석해 봤더니, 자, 초록색 선은 유럽에서 측정한 경로, 빨간색 선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경로인데, 이게 뭐냐? 그 시대에 자북이 어디였었냐? 이거를 측정해 본 거야. 자, 유럽에서는 5억 년 전에는 자북이 여기 있었다고 측정이 돼.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해보니까 5억 년 전에는 자북이 여기 있었대. 자북은 무조건 하나인데 자북이 두 개로 보인다는 게 말이 돼? 4, 3, 2, 1 그래서 1억 년 전 해서 현재로 봤더니 현재는 자북이 여기라고 했는데 지금 자북이 또 하나야. 옛날에는 자북이 두 개였는데 이제 와서 하나가 됐구나. 말이 안 되죠. 자북은 언제나 하나인데. 그러면 자북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한 거냐.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위치가 변한 거다. 얘네들이 딱 겹칠 수 있는 위치로 얘네들을 옮겨봤더니 딱 맞아 떨어져. 아, 유럽이랑 북아메리카의 위치가 변해서 마치 자북이 두 개인 것처럼 측정이 됐구나.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대륙이 지금 현재는 북극이 여긴데 자기 북극이 여긴데 자북 A 대륙에서 봤더니 자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B대륙에 있는 고지자기를 봤더니 자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돼. 자북이 두 개인 건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옛날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었고 자북은 이거 하나였구나. 지금 이렇게 갈라지면서 마치 자북이 두 개인 것처럼 기록이 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또 모의 평가에서 6월 모평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린 칸은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과거의 지자기 북극을 찾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나는 유럽이랑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설명 볼게요. 같은 시기에 하나의 대륙에서 형성된 잔류자기의 방향은 한 점으로 수렴된다. 맞을까요? 네, 같은 시기에서 결국엔 만약에 이 시기야. 지금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해. 자, 북극을 가리켜보세요. 여기가 북극이라면 당연히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게 맞죠. 같은 시기라면. 북극은 언제나 하나니까. 네, 맞는 말이고. 자, 니은, 가에서 A 대륙과 B 대륙 사이에 스콕 산맥이 형성된다. 자, 스콕 산맥이 형성되려면 서로 밀어붙이는 횡압력이 필요해. 자, 근데 이게 봅시다. 지금 과거에는 왜 갑자기 선생님의 시리가 반응하지? 내가 시리라는 단어를 썼나? 자, 과거에 얘네들이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어. 근데 과거에는 붙어 있었을 거래. 붙어 있던 게 떨어졌지. 근데 스콕 산맥이 형성되려면 서로 밀어붙이는 횡압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산맥이 형성될까요? 안 되죠. 자, 디귿 나에서 3.5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하나였다. 네, 지자기 북극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헷갈리게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보이냐? 사실 얘네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딱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렇게 대륙을 이동시키면 그게 걔네들의 과거 위치였다. 이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지자기 역전 다시 한번 갈게요. 예전에도 했었던 건데, 자, 마그마 속에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어. 아직까지 자성을 띠진 않아. 근데 굳으면 그때부터 자성을 띠는 자석이 됩니다. 그 굳는 온도가 바로 퀴리 온도인데, 퀴리 온도에 도달하면 자석이 돼. 근데 그때 자기장 방향은 지구 자기장 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 방향을 연구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대륙이 이동한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고지자기 역전인데, 자, 근데 지구 자기장 방향이 사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꾸준히. 자, 근데서 볼게요. 여기가 N극이었고 여기가 S극이었다. 지금 현재와 같을 때는 정자극기. 근데 이게 또 완전히 역전될 때가 있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때는 역자극기. 정자극기랑 역자극기가 바뀌는 원인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얘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뀌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냐. 자, 해령에서 마그마가 딱 발생해요. 마그마가 막 솟구쳐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형성되죠. 자, 그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정자극기였다. 그러면 둘 다 정자극기의 땅이 생기죠. 자, 근데 과거에는 역자극기였을 때 B랑 D가 생겼다. 그 다음에 또 정자극기.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대칭을 이룬다는 건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생긴 거구나. 그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자극기, 역자극기 했는데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북극이 여기 있어요. A지점, B지점. 그러면 나침반이 당연히 얘는 N극이 이만큼 가리킬 거고 얘는 N극이 여기를 가리킬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지금 각도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수평적으로 좌우로 나침반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 볼게. 지구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자기장이. 자, 여기서 나침반을 세워보면 둘 다 북극을 가리켜. 좌우로 변동은 없을 거야. 근데 얘는 나침반이 수평하고 얘는 점점 나침반이 기울어서 여기는 완전히 수직으로 꺾여버리겠지. 그 각도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는 거야.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죠. 수직적으로 나침반이 움직인단 말이야. 수평적인 움직임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자, 나침반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편각. 그리고 나침반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복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나침반의 복각이 달라진다. 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적도 부근에서는 복각이 몇 도겠어? 수평하죠? 0도. 근데 완전히 들어가는 자북극에서는 나침반이 어떻게 될까? 90도로 아예 꺾여버리죠? 여기선 90도. 자, 수평에서 땅 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90도. 자, 오히려 하늘 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90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가와 나는 두 해령 부근에서 측정된 고지자기 줄무늬와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지금 땅 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라고 했죠. 여기선 아예 남극에서는 어떨까? 땅을 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늘을 향하겠죠.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 막 복각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지. 자, 정리할게. 북반구에서는 복각이 플러스고 남반구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다. 자, 근데 여기서 A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뭘 보면 알 수 있어? 복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복각이 플러스네. 아, A 생겼을 때 북반구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해양지각의 연령은 P지점이 Q지점보다 많다. 여기는 방금 갓 생긴 따끈따끈한 땅이고 여기는 쭉 생겨서 오래된 식은 땅이죠. 그럼 P지점이 Q지점보다 많다? 땡. 해양지각의 평균 속도는 나가 가보다 빠르다. 자, 이거 비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자극기
같은 시기에 생겼다는 거지. 얘도 정자극기, 얘도 정자극기니까. 그럼 같은 시기 동안 얘는 이만큼 이동했고 B는 더 조금밖에 이동 못했네.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다는 거야? A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빠르다는 틀렸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둬야 돼요. 정자극기에서는 북반구가 플러스인 게 맞아. 자, 다시 조금 돌아가 볼게.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왜? 정자극기에서는 남반구에서 나와서 북반구로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북반구에 있는 땅들은 정자극기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자극기에서는 여기가 각도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근데 갑자기 지구가 역자극기가 돼버렸어. 땅은 똑같이 북반구에 있었는데 역자극기가 됐네? 졸지에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죠. 그러면 아래를 향하던 나침판이 갑자기 어디를 향할까? 네, 위로, 수직 위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각도가 어떻게 돼? 북반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다른 문제 중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기서는 플러스 47도였어.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뭐 30도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남반구. 플러스 47? 얘는 북반구. 그러면 이걸 가지고 A식이 B식이라고 하면 보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A에서 B식으로 갔을 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옮겨졌다. 대륙이 이동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리죠. 왜? 얘는 역자극기잖아. 역자극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북반구란 말이야. 얘는 정자극기에서는 플러스가 북반구야.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북반구에 있었던 거야. 복각이 달라진 이유는 뭐야? 역자극기에서 정자극기로 바뀌기 때문이지. 자, 이것까지 정리해 놓으면 고지작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것으로 판 구조로는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그마로 만들어진 화성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